뜨거운 뉴스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두고 윤석열 게이트다, 이재명 게이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저희 김진애 돌직구 쇼를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주제부터 살펴보시죠.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이 몸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줄곧 이재명이 몸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 김문기 씨의 유가족들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분노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최대의 성과다. 이재명 후보가 야권의 대장동 의혹 공세에 대해서 초반에 했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많은 조간신문은 최대의 실적이 윤석열 게이트로 됐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 사건은요, 윤석열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규정을 하는데 지금 현직 총장이고 현직 검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장동 사업은 비리가 있고 의혹이 많고 몸통은 윤석열이고 윤석열 게이트다라는 이재명 성남시장 출신 후보의 주장인 겁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줄곧 이렇게 지금까지는 얘기해 왔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이렇게 설계해라. 1,000억 원을 좀 더 받아라. 제가 시켰는데. 자,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입니다. 바로 여야 토론 들어보죠. 먼저 야당의 박정환 실장님. 윤석열이 몸통이다.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들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동안 했던 얘기를 또 돌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는 저 얘기 뒤이어서 바로 대장동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1대1 토론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작년 가을부터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또 돌아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도 뭐 논평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면은 제가 농담 하나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거 설계했고 내가 나의 최대 치적이야. 그리고 그거 제가 다 결제했어요. 그런데 이게 돌아 결국엔 윤석열 게이트가 돼요. 윤석열이 몸통이 되고 그러면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한테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당시에 농락당한 거예요. 농락당하고 어떻게 대선이라는 큰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논리 구조를 그 주장의 이 바탕의 구조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 너무 우습게 알아서 돌아 제자리 돌아가서 또다시 윤석열 게이트라고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저렇게 또 몰아붙이나.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또 돌아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한테 농락당했다는 스스로의 잘못된 논리를 저렇게 펴면서 주장을 하나. 어이가 없어서 논평하기도 참 힘든 상황입니다. 어이가 없다. 야당 박정환 실장 강한 반박의 논평 냈습니다. 어이가 없다. 자, 그럼 바로 여당 의견 들어보죠. 전용기 의원. 네, 이게 왜 돌아왔나? 그것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장동 게이트가 사실상 6개월 전부터 이루어져 왔죠. 근데 이게 왜 다시 몸통이 윤석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윤석열의 커피가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커피가 대장동 사건에서 갑자기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을 둘러싸고 지금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했던 것이고 그 돈을 결국에는 대장동을 설계하는 데에 비용을 투자했다는 것이죠. 그때 불법 대출이 수사가 똑바로 이루어졌으면 이런 대장동 게이트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들은 원래 기존에 민간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5,500억 원을 환수해서 결국에는 성남 시민께 돌려줬다는 것이죠. 보통 이런 일을 가만히 뒀으면 그냥 민간 개발하거나 공공 개발 애초에 다 뒀으면 국민의힘에서는 민간 개발로 갔을 것이고 민간 개발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 안 생겼겠죠. 왜냐하면 민간인 개발업자들이 1조 원, 2조 원 가까이 되는 수익을 전부 다 먹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을 5,500원 환수했고 이 과정 중에서 기존과 다르게 그 민간업자들이 먹을
그 돈들을 5,500 정도 환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 게이트가 나온 것은 결국에는 그 의혹 당사자들, 그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그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윤석열 후보한테서의 그때 중수 이과장일 때 커피 한 잔 받아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걸 부실 수사를 암시하는 듯한 의혹을 제기됐고 이것이 녹취록에서 나왔기 때문에 되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윤석열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똑바로 수사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다. 그리고 대장동에서 농락 말씀해 주셨는데요. 농락 당하지 않았을 상황을 윤석열이 만들어준 것은 아니냐. 저희는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간에 상당히 치열합니다. 성과는 최대 실적이지만 비리 의혹 부분은 윤석열 게이트로 시작된 것이다 라는 여당의 반박이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이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이 몸통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박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야 반박 함께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게이트라는 명제,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이다. 3월 9일 정권 교체되면 대장동 그분이 금방 드러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그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건 비단 중의적인 표현인데 그 김만배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누구냐라는 뜻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대장동 사업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것은 여야 모두가 인정하는 상황이 됐고 그 비리의 몸통, 그분이 누구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두고 여야가 논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